콘덴서에 연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결이라 하면은 직렬과 병렬이 있습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직렬은 바로 연결한다는 것이고요. 병렬은 우리가 불로라고 합니다. 길이 나누어져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 연결에서 전체 정전 용량, T라는 것은 토탈이라는 겁니다. 토탈. 합성 정전 용량. 그 다음에 V1, V2, C1에 걸리는 전압, C2에 걸리는 전압. 그다음 병렬 연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성 정전 용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Q1이나 Q2 등에 대해서 구해봅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그런 건 많이 없어요. 시험 문제를 위한 공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직렬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콘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콘덴서 기호인데 이렇게 C1의 콘덴서고 여기에 전압 V1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C2의 콘덴서고 여기는 V2의 전압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가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가 축적됐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여기 플러스만큼의 마이너스 전하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마이너스와 바로 연결된 얘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다시 플러스,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는 마이너스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Q1이라 하고 얘를 Q2라 하면 Q1과 Q2는 같아요. 네, Q1과 Q2는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정전 용량 C 토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일단 Q는 CV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요? C죠, C. 그러면 V를 한번 봅니다. V는 C분의 Q인데 V1은 C1분의 Q. 그 다음에 V2는 C2분의 Q입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혹은 뭐 일장에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하죠. 전체 전압은 V1 플러스 V2요. 즉 전체 전압은 V1 플러스 V2가 됩니다. 이 전압 플러스 이 전압이 여기 전체 전압이 돼요. 그럼 V1은 얼마? C1분의 Q. V2는 C2분의 Q. 맞죠? 그러면 Q로 묶으면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Q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V는 C분의 Q는 C분의 1 Q가 되죠. 그가 뭐예요? 그 값이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의 Q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얘가 지금 전체 정전 용량이 되겠죠. 전체 전압은 전체 정전 용량분의 전체 전기량이니까 지금 전체 정전 용량분의 1이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그럼 전체 정전 용량 분의 1분의 1은 어떻게요? 이것이 합성 정전 용량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전체 분의 1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직렬 연결해서 합성 정전 용량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 얘가 비슷한 공식이 있는데 회로 이론을 보통 먼저 공부하시죠. 회로 이론의 병렬 연결. 회로 이론에서 저항의 병렬 연결하면 합성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입니다. 형태가 비슷하죠.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저항의 병렬 연결과 비슷한 게 뭐다? 콘덴서의 직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다. 굉장히 더 중요한 공식이죠. 콘덴서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정전 용량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하량 Q는 어떻게 돼요? 전체 전하량 Q는 전체 정전 용량 곱하기 전체 전압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전체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의 전압 V가 돼요. 그러면 V1은 앞에서도 했지만 V1은 C1분의 Q였죠. V1은 C1분의 Q였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요. Q가 얘니까 C1분의 1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C1 C2 곱하기 V 하니까 약분돼서 얼마? C1 플러스 C2분의 C2V가 돼요. 마찬가지로 V2 하면 C2분의 Q가 되고 C2분의 1에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V 하니까 C1 플러스 C2분의 C1V가 됩니다. 공식 자체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V1은 이렇게 되고요. V2는 이렇게 됩니다. 얘도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해서 I1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류,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류. 이거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I는 R분의 V예요. 즉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I1 구할 때 R2를 대입하고요. I2 구할 때 R1을 대입하는 겁니다. 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압 V는 C분의 Q예요.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합니다. 전압과 정전 용량 반비례. 따라서 얘도 V1 구할 때 C2 대입하고 V2 구할 때 C1 대입하는 거예요. 원리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배된 전압을 구할 때 C1 플러스 C2분의 C2V가 V1이고 C1 플러스 C2분의 C1V가 V2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 미분적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곱하기와 분수를 정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항의 병렬 연결과 콘덴서의 직렬 연결이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 얘는 콘덴서의 병렬 연결이죠. 추측을 하자면 얘는 콘덴서의 병렬은 R의 직렬 연결과 유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덴서 이렇게 되어 있어. 얘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C1, C2입니다. 그리고 얘가 V인데 우리가 전위의 개념에 의해서 전압의 높이가 이렇게 똑같은 높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 V1과 여기에 전압 V2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Q는 다르죠. 지금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 생각해 보세요. 전류 I는 T분의 Q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 I1과 I2 병렬 연결할 때 흐르는 전류는 달라요.
따라서 병렬 연결되면 Q는 다릅니다. Q1과 Q2는 달라요. 그래서 병렬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V는 V1은 V2예요. Q는 Q1 플러스 Q2입니다. 그 다음에 Q는 CV라는 공식이 있죠. CV. 그러면 Q1은 어떻게 돼요? Q1은 C1V, Q2는 C2V죠. V는 V1, V2 똑같으니까 C1V 플러스 C2V 하니까 C1 플러스 C2의 V가 됩니다. 즉 우리가 전체 전기량은 전체 정전 용량 곱하기 전체 전압인데 그것이 C1 플러스 C2V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정전 용량 CT가 C1 플러스 C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정전용의 CT는 C1 플러스 C2 그냥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 합성정 RT는 R1 플러스 RT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콘덴서의 병렬 연결과 저항의 직렬 연결이 거의 같습니다. 형태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콘덴서의 병렬 연결이 오히려 직렬 연결보다 더 쉽고요.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C1 플러스 C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분배된 전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Q는 CV죠. 즉 Q와 C는 비례하게 됩니다. Q는 C와 비례하게 돼요. 그러면 추측을 하건대 Q1은 어떻게? 비례하기 때문에 C1 플러스 C2분의 C1V Q 전체 전기량. 그 다음에 Q2는 C1 플러스 C2분의 C2Q입니다. 왜? 전기량과 정전 용량은 비례하기 때문에 원 구할 때 원 대입하고 투 구할 때 투 대입하면 돼요. 교재 유도한 과정이 그겁니다. 예, 교재 내용대로 유도해 보셔도 되고 원리가 이렇게 되니까 다시 우리가 콘덴서의 직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V는 C분의 Q로서 전압과 정전 용량이 반비례했죠. 따라서 V1 구할 때 2 대입하고 V2 구할 때 1 대입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Q와 C가 비례하기 때문에 원 구할 때 원 대입하고 2 구할 때 2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량은 정전 용량에 비례해서 분배된다. 병렬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개념인데 문제로서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공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혹은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병렬 연결 시 전체 전압 구전하에서 잘 보세요. 요거 개념이 간단한데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얘가 R1이요. R1이고 V1의 전압입니다. 얘가 R2고 V2의 전압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 전압을 구하는데 V1의 R1, V2의 R2인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연결했어요.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 이렇게 연결하면 직렬 연결일까요? 병렬 연결일까요? 병렬 연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병렬 연결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이 전압과 이렇게 연결된 이 전압이 같아야 돼요. 같아집니다. 같아져. 같아지면 전압이 지금 V1의 C1, V2의 C2였는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V가 같아지게 되고 우리가
전압이 같은 게 뭐였어요? 전기량 Q가 같은 것은 직렬 연결이었고 전압 V가 같은 것은 병렬 연결이었습니다. 전압이 같은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도체 표면 전위가 모두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의 도체가 되어서 전체 전위가 같고 그것은 병렬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질문을 하시는데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전압을 한번 구해봅니다. 전체 전압은 보세요. C분의 합성 정전 용량분의 합성 정전 용량은 전체 전기량입니다. 그런데 병렬 연결이니까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죠. R1에 의해 만들어진 C1, R2에 의해 만들어진 C2고요. 분의 전기량 Q는 여기에 Q1, 여기에 Q2 병렬이니까 여기 Q1, 여기 Q2라 하면 Q1 플러스 Q2가 됩니다. 네. 그러면 9죠, 9에서 정전 용량 얼마냐? C1 얼마요? 4파이 엡실론 R1 플러스 C2는 4파이 엡실론 R2가 되고요. Q1은 뭐요? C1V Q2는 C2V. 그거 전압이 V1, V2니까 C1V1 그 다음에 C2V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C1을 대입하면 4파 엡실론 R1에 V1 C2 대입하면 4파 엡실론 R2에 V2. 그럼 전체에 4파 엡실론을 약분하죠. 4파 엡실론 약분하게 되면은 뭐가 남습니까? R1 플러스 R2분의 뭐다? R1 V1 플러스 R2 V2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V1 V2 연결하기 전에 처음에 전압, 연결하기 전에 처음에 전압이에요. 그리고 R1 R2 즉 반지름에 의해서 이 전체 전압이 구해진다는 겁니다. 즉 처음에 전압이 V1과 V2였는데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공통된 전압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공통된 전압이 이 전체 전압 V가 되는 겁니다. 그 전체 전압은 전체 정전 용량보다 전체 전기량을 통해서 반지름과 V1, V2 값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이 공식 자체를 암기해 주셔도 됩니다. 뭐 시험에서 유도하시기는 조금 실수할 가능성도 많고 시험장 가면 긴장이 돼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유도하려고 하면 실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R1 플러스 R2보다 R1 V1 플러스 R2 V2 외우기가 크게 어렵지 않죠. 예, 한번 힘 닿는 데까지 좀 한번 외워보세요. 네, 유도하는 게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이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체계의 에너지와 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도체계에서 에너지 그러면 이 에너지는 앞에서도 했지만 도체계는 전하를 축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체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란 의미에서 정전 에너지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 에너지, 즉 우리가 도체계만 존재해도 그 자체가 전하를 축적하죠. 그래서 하나의 콘덴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 에너지 뭐 콘덴서에 하는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콘덴서 축적하는 에너지. 근데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W는 큐브라는 공식 앞에서도 했죠. W는 큐브라는 공식 1번 있고요. 2번은 W는 2분의 1 큐브. 얘도 에너지는 줄이고 얘는 에너지도 줄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많이 질문을 하세요. 얘는 뭐냐면 일반 우리가 일반적인 에너지예요. 전체 전기량과 전체 전압이 주어지면 그 전체 전기량 곱하기 전체 전압하면은 전체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Q는 뭐예요? Q는 IT예요.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PT예요, PT. 그냥 단순한 일반 에너지입니다. 근데 2분의 1 QV는 뭐냐면 정전 에너지, 콘덴서에 축적하는 에너지입니다. 콘덴서에 저장하는 에너지죠. 정전 에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될 경우는 정전 에너지다 이런 말이 있거나 혹은 콘덴서 나오는 거예요. 콘덴서는 에너지를 축적하기 때문에 축적하는 에너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축적한다. 쌓아서 저장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에너지를 구하는데 W는 QV죠. VQ라고 하는 VQ인데 VQ를 전기량이 이렇게 축적을 하다 보니까 전기량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티그랄 DQ V를 가했는데 전기량이 쌓여서 정전 에너지, 축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V는 앞에서 했던 공식 중에서 Q는 CV라는 공식이 있죠. V는 얼마? C분의 Q의 DQ. 적분을 합니다. 그럼 뭐요? 2분의 Q의 제곱 적분하면 2분의 Q의 제곱 미분하면 Q가 되죠. 따라서 얼마? 이 값이 2C분의 Q의 제곱 줄이 된다. 제가 질문이 많아서 좀 더 강조를 한 겁니다. 다시 얘는 그냥 일반 에너지예요. 일반 에너지. 그리고 자기학에서 말하는 콘덴서가 나오거나 혹은 정전 에너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축적 적분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지만은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세요. 교재 있지만 정전 에너지 혹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라고 하면은 W는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입니다. Q는 CV죠. 따라서 Q는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Q는 CV 제곱을 하면 얼마? 약분이니까 2분의 1의 CV의 제곱이 됩니다. CV의 제곱. 그 다음에 Q는 CV고 C는 V분의 Q가 되죠. 따라서 V분의 Q를 대입하면 2분의 1의 QV가 됩니다. QV.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전 에너지다.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다 하면은 2분의 1의 요거 C분의 Q의 제곱 2분의 1의 CV의 제곱 2분의 1의 QV 단위는 줄이 됩니다. 즉 정전 용량 C 그 다음에 전기량 그 다음에 전압 값으로 전체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반 에너지와 다른 점은 2분의 1이 곱해졌다는 겁니다. 요 차이 꼭 명심해 주시고 그럼 전체 에너지 각 도체가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도체가 이렇게 있어. 얘가 Q1V1이고 얘가 Q2V2고요. 얘가 Q3V3입니다. 근데 전체 에너지는 각각 에너지 다 더하면 되죠. 2분의 1에 Q1V1 2분의 1에 Q2V2 2분의 1에 Q3V3 이렇게 해서 전체 도체계의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저장된 에너지 뭐였어? 2분의 1의 QV 2분의 1의 C분의 Q의 제곱 2분의 1의 CV 제곱이죠. C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전체 에너지요. 단위도 잘 보세요. 이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공식을 한번 갖고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에너지인데 2분의 1에 CV 제곱인데 일반 콘덴서라고 생각합니다. 콘덴서에서 2분의 1에 저번 시간에 했죠. 평형판 콘덴서에서 정전 용량 얼마요? 엡실론 D분의 S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V는 우리가 V는 ED에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공식보다 V는 ED였죠. ED. 예. 그래서 V 제곱 대신에 V는 ED의 제곱을 하니까 일단 다 써봐요. 2분의 엡실론의 D분의 S의 E의 자승, D의 자승. 약분 하나 되고요. 얼마?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승의 SD. 이렇게 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문제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푸는데 C값 주고 V값 주면은 이 공식 대입하면 됩니다. C값 주고 V값 주고 그 다음에 C값 주고 Q값 주면 이 공식 대입해요. 그 다음 Q값 주고 V값 주면 이 공식 대입합니다. 그런데 유전율 주고 그 다음에 전개 주고 면적 주고 S는 면적이죠. D는 간격입니다. 간격 주고 에너지 구하라면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에 따라서 달리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평형판 콘덴서에서 뭐 유전율, 전개, 면적, 간격 주면 이 공식, 그다음 평형판 콘덴서라도 정전 용량, 전압 주면 이 공식이에요. 그 다른 거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뭐 비교할 때 이만한 최적에서 100하고요. 이만한 최적에서 100하고는 당연히 틀리죠. 이만한 최적에서 100이 전체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겁니다. 에너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최적당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그러면 최적이 뭐예요? 최적. 우리가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최적은 뭐다? 면적 곱하기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 이 면적 곱하기 이 간격, 면적에다 간격 곱하면 최적이 되겠죠. 면적 S, 간격 D입니다. 평형판 콘덴서에서 최적은 SD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전체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최적당 에너지는 얼마냐? 최적당 에너지가 당연히 최적분의 에너지가 되고요. 최적 얼마? 했죠? 면적 곱하기 간격 SD분의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의 SD. 약분되어서 뭐가 된다?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눴죠. 최적은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입니다. 면적 제곱미터 곱하기 간격 미터면 제곱미터 곱하기 면적하면 제곱미터 곱하기 미터 하면은 세제곱미터예요. 따라서 전체 에너지 주를 최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즉 세제곱미터 줄 퍼 세제곱미터. 이것이 단위 최적당 에너지의 단위가 되고요. 최적당 에너지의 단위가 되고 그때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이 됩니다. 약간 변형이 있죠. 네. SD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을 더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의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명한 공식이 뭐가 있냐면 오랜만에 보죠. D는 엡실론 E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입니다. 엡실론 E.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E 대신에 E는 엡실론분 D 대입하죠. 그럼 얼마 된다? 2분의 1의 ED가 됩니다. 2분의 1 ED. 그 다음에
여기 D는 엡실론 E가 되니까요. 요것을 대입하면은 E는 엡실론분 D가 되니까 어떻게? 엡실론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딱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해요.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성은 2분의 1의 ED는 2분의 1의 엡실론분의 D의 자성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의 밀도 등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죠. 똑같은 에너지를 하더라도 최적이 적은 곳에서의 에너지가 더 좋은 겁니다. 콘덴서를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가 저장되는데 그 콘덴서의 면적이나 간격이나 이런 최적이 작은 콘덴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 흡입력 한번 볼게요. 정전 흡입력 보세요. 점심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플러스가 축적되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저장이 되려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사이에 서로 당기고 있는 힘이 존재해야 되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당기고 있으니까 얘들이 이탈하지 않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힘을 뭐다? 정지해 있는 전하가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해서 이 힘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당기는 이 힘을 정전 흡입력. 전하가 정지해 있죠. 그 정지해 있는 전하들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에서 정전 흡입력입니다. 그럼 흡입력은 힘이에요. 힘.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 FD, W는 FD예요. 그럼 힘은 거리분의 1, 에너지예요. 그럼 볼게요. 우리가 힘, F는 거리 D분의 에너지인데 D,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앞으로 와서 제가 앞으로 와서 요런 공식을 했었죠. 에너지 W는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의 SD. 이게 전체 에너지예요. 이게 전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W는 뭐다?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의 SD. 힘에 닿으니까 뉴턴이죠. 힘에 닿으니까 뉴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약분 하나 됩니다. 약분. 그러면 전체 힘은, 전체 정전 흡입력은 얼마?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 S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최적당 에너지를 했어요. 최적당 에너지. 힘은 최적당 힘이 아니고 면적당 힘이죠. 이거는 이 면적당 힘이 중요한 겁니다. 최적당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좁은 면적에서 10, 넓은 면적에서 10. 당연히 좁은 면적에서 10이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당 힘을 구하면 어떻게? 면적분의 전체 힘이죠. 면적 얼마? S. 힘 얼마?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의 S. 약분이 되니까 익숙한 공식이죠. 조금 전에 보셨죠?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입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힘을 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뉴턴 퍼 제곱미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적당 힘. 그 다음 앞에서 최적당 에너지는 똑같이 보여. 똑같습니다. 맞죠?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성, 2분의 1의 ED, 2분의 1의 엡실론 분의 D의 자성. 그리고 이것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혹은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거. 이게 공식이 같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죠. 맞죠? 다르면은 따로 외워야 되는데 면적당 힘이나 최적당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이 공식 지금 제가 한 것 있죠. 이번 페이지에서는 정전 에너지와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축적된 에너지 혹은 정전 흡입력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다만 문제 풀 때 단위를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똑같은 정전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했을 때 줄은이라고 묻잖아요. 줄은이라고 묻자. 그러면 뭐 2분의 1에 뭐 큐브 2분의 10분의 q 제곱 2분의 1 뭐 cv 제곱 이것 공식이나 단위가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의 SD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줄 퍼 세제곱으로 물으면 정전 에너지는 이라고 했는데 단위가 줄이면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면 얼마?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 2분의 1의 ED 2분의 1의 엡실론 분의 D의 제곱 이 공식이에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만 물으면 단위가 뉴턴이라고 물으면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의 S 힘이라고 부르는데 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다 그러면 얼마?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 네. 똑같은 거죠. 요것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뭐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 계속하고 실수하면서 틀려보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뒷부분에서 뭐 문제를 꼭 풀어보라는 이유도 실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려면은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러데이 관이 있습니다. 패러데이 관. 얘는 뭐냐? 우리가 얘가 1쿨롱이 있으면 플러스 1쿨롱이고 마이너스 1쿨롱이 있으면 전속은 1개죠. 전속은 1쿨롱에서 1개가 나옵니다. 전속은 10쿨롱에서 10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1개의 전속이 나가는데 플러스 1쿨롱에서 마이너스 1쿨롱부터 1개의 전속이 나가는데 그 전속이 담긴 관, 이 관을 우리가 패러데이 관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 관. 당연히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전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패러데이 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패러데이 관은 플러스 1쿨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쿨롱 사이에 1개의 전속이 나가는데 그 전속을 담은 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관이 가지는 에너지인데 전체 에너지입니다. 2분의 1의 QV로 복교. 이 패러데이 관 자체가 가진 에너지는 지금 이쪽에서 가진 에너지 얼마? 2분의 1의 플러스 1쿨롱이죠. Q가 플러스 1입니다. V 플러스 얼마? 얘기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쿨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V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V1, V2라고 볼게요. 여기에 전위를 V1, 여기 V1, V2라고 하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얼마? 2분의 1에 얼마?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됩니다. 패러데이 관이 가진 에너지는 2분의 1에 V1 마이너스 V2. 그런데 만약에 전위차가 이 사이에 전위차가 1V다 라고 하면은 V1 마이너스 V2가 1이란 거예요. 1. 얘가 1이란 겁니다. 그럼 얼마? 2분의 1줄.
패러데이 관은 1쿨롱과 플러스 1쿨롱과 마이너스 1쿨롱 사이의 관입니다. 따라서 Q 값은 1이 돼요. Q 값은 1이고 전 위차는 얘는 이 값이 1볼트라고 하면은 2분의 1 줄이 된다. 이렇게 에너지가 수치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패러데이 관의 성질이죠. 패러데이 관의 성질은 일단 패러데이 관의 수와 전속선의 수는 같다. 왜? 1쿨롱마다 패러데이 관 하나예요. 그러면 10쿨롱이면은 전속수 10, 전속수 10이니까 패러데이 관의 수도 10 이렇게 돼요. 그다음 패러데이 관 내의 전속수는 일정합니다. 패러데이 관 내의 전속수는 일정하고요.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가 같다. 당연하죠. 패러데이 관은 전속 하나가 지나가는 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패러데이 관의 밀도와 전속 밀도가 같습니다. 패러데이 관 양단에 정부의 단위 전하가 있다. 패러데이 관에 이렇게 나가는 쪽은 플러스 1쿨롱, 들어가는 쪽은 마이너스 1쿨롱. 플러스를 정, 마이너스를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단위 전하가 있다. 단위는 1을 얘기합니다. 단위는 1. 그 다음에 진전하가 없는 점에서 패러데이 관은 연속이다. 진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참전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향을 미치는 전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짝을 이루고 있으면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런 것이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전하를 진전하, 참전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진전하, 참전하가 없으면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없으면 패러데이 관은 연속이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연속은 변함이 없다. 같다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관의 성질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체계와 정전 용량의 이론 부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2단보다는 훨씬 좀 부담이 적으셨죠. 그리고 문제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가 우리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걸쳐서 배운 이론 내용을 꼼꼼하게 하시면 문제가 그만큼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반대로 공식 외우고 단순히 넘어가셨다면은 문제풀이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 할 때 무조건 처음부터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최대한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강의와 함께,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론 부분 참고하면서 문제 풀고 틀린 부분 복습하고 이렇게 하나의 내공을 쌓는 것처럼 반복을 하시면은요, 그 어렵다고 소문난 자기학도 할만하다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희망과 용기를 잊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